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초반은 나라가 아직 안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왕이 된 존재들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각각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1대 왕 태조 왕건, 4대 왕 광종, 6대 왕 성종 이분들의 업적을 정리할 건데요. 딱 중요한 세 분입니다. 모두 시험에 잘 나오는 분들이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태조 왕건부터 출발할게. 일단 태조 왕건은 백성들의 생활, 민생 안정을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통일신라 말기에 신라의 백성들이 세금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막 농민봉기 일으키고 그랬던 걸 알잖아.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자 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대폭 감면 깎아주고요.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곡식을 대여해주는 그런 국가기구도 만듭니다. 요거는 배운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곡식을 대여해주는 그 국가기구의 이름이 처음에는 흑창이었어요.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데 태조는 흑창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하네요. 호족을 포섭,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왕건 본인도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 출신이야. 근데 고려를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힘 있는 호족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저 호족들의 힘을 조금 눌러줘야 나라가 안정이 되겠는데, 그렇다고 막 저들이 힘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 내가 왕이 됐다고 막 그냥 힘으로만 억압할 수는 없어요. 살살 달래서 저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회유 살살 달래느냐,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이 줍니다. 관직 주고 토지 주고 이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이거야. 호족 중에서도 특히 좀 세력이 강한 잘 나가는 호족 집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집안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왕건은 잘 나가는 호족 집안의 딸들을 다 부인으로 삼아요. 그래서 부인이 30명이 조금 안 됐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인들이 생깁니다. 혼인관계를 맺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힘 있는 호족 집안에게요, 자신과 같은 성씨, 왕씨성을 하사합니다. 이제 나랑 같은 왕씨, 콜 이런 식으로 왕씨성을 김씨를 왕씨로. 왕과 같은 성을 한다는 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특별한 선물이었던 거지. 자, 이렇게 잘해주기만 한 건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뻘짓거리를 하거나 딴짓을 못하게 그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제도도 만듭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호족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 첫 번째가 사심관 제도, 두 번째가 기인 제도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사심관 제도는 뭐냐면 지방마다 힘 있는 호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호족을 그 지방의 사심관이라는 관직에 임명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거기에 사심관 해. 그래서 네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런 거 해. 대신에 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반란이 일어나거나 하면 그거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뭔가 관직을 주면서 책임도 부여하는 이런 식의 제도가 사심관 제도였고요. 기인 제도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인질 제도예요. 그 지방에 힘 있는 호족이 있으면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자식을 일정 기간 동안 수도인 개경에 와서 머무르게 하는 제도죠. 자, 아들이 수도의 개경에 가 있는데 아버지가 지방에서 감히 왕에게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킬 수가 당연히 없겠지. 그런 식의 제도가 기인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혼인관계 왕씨성을 내렸다,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모두 호족들을 견제하면서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북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북진정책 볼게요.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이 고려예요. 근데 고구려하고 고려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영토 크기. 고구려 옛날에 막 광개토대왕 때 만주벌판 다 차지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자 하면서 북진정책을 펼칩니다. 먼저 첫 번째, 북진정책을 해나가는데 전진이 될 수 있는 기지, 군사기지로 삼기 위해서 서경이라는 도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기가 지금의 북한의 수도 평양이죠. 그리고 북쪽으로 진출을 하려면 우리 고려의 북쪽에 있는 민족이랑 친하게 지내면 돼, 안 돼? 우리가 걔네 공격해서 땅 뺏어야 되는데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북진 정책을 펼쳐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보다 북쪽에 있는 거란을 배척합니다. 거란족하고 외교 관계 안 맺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거란족이 침입해서 1차, 2차, 3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자, 이제 태조왕건의 마지막 핵심. 왕위에서 물러날 때쯤 태조왕건이 후대 왕들아, 나라를 앞으로 이것을 명심하면서 다스리도록 하렴 하면서 후대 왕에게 남기는 10가지의 교훈, 이걸 남겼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훈요 10조. 시험에서
장담하는데 무조건 훈요 10조의 어떤 조항 내용과 그를 통해 알 수 있는 고려사회 특징 이런 거 시험에 나옵니다. 훈요 10조 교환에도 실어놨으니까 보시고 일단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태조왕건의 주요 업적은 이런 것들이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태조왕건 다음의 왕이 참고로 2대 왕이 해종. 그 다음 태조왕건 다음에 3대 왕이 정종.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왕이 지금 우리가 배울 광종인데 태조왕건이 약간 혼인정책으로 부인이 수십 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다 다른 집안의 여자들이잖아. 다 힘있는 호족 집안의 딸들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왕건에게는 장인어른도 수십 명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힘이 센 호족, 즉 왕건의 장인어른들이 자기 딸이 낳은 자식이 왕위를 물려받기를 바랬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실의 외가 친척, 그러니까 힘 있는 장인어른 집안들 사이에 권력 다툼 장난 아니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해종시기, 정종시기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왕권도 약했겠죠.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 왕위에 오른 게 광종이었는데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거지. 지금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일단 호족들의 힘을 눌러놔야 된다. 이게 광종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종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대대적으로 실시한 제도가 바로 무엇이냐?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해요. 자, 노비안건법이 뭐냐면 호족들이 보니까 지금 사병, 개인 병사도 되게 많고 노비도 되게 많은데 소식을 듣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노비가 아닌 사람들이 호족의 노비가 된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야.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 호족들이 동네 평민, 백성들한테 곡식 같은 거 빌려주고 제때제때 그걸 못 갚는 백성이 생기면 바로 잡아다가 자기 노비, 자기 병사로 삼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다 생각을 합니다. 광종이 다 조사해요. 다 조사를 시켜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원래 신분으로 다 풀어주게 합니다. 그러면은 호족이 데리고 있던 노비와 병사의 숫자가 어떻게 됐겠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즉 노비안건법은 호족의 노비가 줄어들었어. 경제 기반이 약해졌고요. 호족의 병사들이 줄어들었어. 군사력이 약해졌겠죠? 호족의 힘을 약화시켜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노비안건법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종 때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너무 중요한 제도가 최초로 시작이 되니 그게 바로 과거제입니다. 시험 봐가지고 인재 뽑는 게 과거제잖아. 특히 좀 이따 배우겠지만 뭐 문과, 잡과, 승과 여러 과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문과예요. 그러니까 유교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지식 수준이 높은 인재들을 시험 봐서 뽑겠다. 이렇게 해서 뽑힌 인재들은 정말 국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로 성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똑똑한 인재를 선발해서 왕권을 강화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실시한 게 과거제. 그 외에도 광종이 사실은 피해군주로도 유명한데요. 일단 여러 가지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관리들의 그 관직에 따른 공식적인 복장, 옷의 색깔과 옷의 모양새도 다 정하고요. 그 다음 자신의 이런 왕권 강화 정책에 반대를 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신하나 호족들은 숙청,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관직에서 쫓아내버리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카리스마가 강했지. 그리고 또 하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왕이었어요. 보통 그 당시 우리 한반도에서는 중국과 똑같은 연호를 썼는데 우리 중국하고 똑같은 거 안 쓴다. 고려만의 연도 호칭, 연도 앞에 붙인 호칭인 연호를 쓰겠다 해서 광종이 썼던 연호가 뭐 광덕 1년, 광덕 2년 그리고 나중에는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도 썼습니다. 자, 이런 광종의 노력 덕에 왕권이 강해지고 나라의 질서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죠.